안녕하십니까, 최혁 선생님입니다. 자, 제 6강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명제의 새로운 종류, 바로 역, 이, 대우라는 명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용 설명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일단 오늘 6강은 페이지가 어떻게 되냐면요. 역이대우에 관한 내용 31페이지, 우리 교재죠? 31, 3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내용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칠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제의 역이대우는요. 역이대우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이라는 건 뭐냐면 바꿀 역자예요. 바꿀 역자. 그래서 앞뒤를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명제는요. 앞과 앞뒤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앞뒤를 바꾼다. 자, 그 다음에 이명제라는 것은 다를 이자를 써서요. 이명제라는 것은 앞뒤를 다르게 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를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를 부정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우는요. 자, 우성인 성질을 같이 갖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우명제라는 것은 앞뒤를 어떻게 한 거냐면요. 앞뒤를 바꾼 뒤에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도 사실은 반대로 바꾸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뒤를 바꾸는 것도 반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의 반대니까 결국은 그대로 돌아오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역이대우는 역은 앞뒤를 바꾼다. 그 다음에 이는 앞뒤를 부정한다. 대우명제는 앞뒤를 바꾼 뒤에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명제는 일반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냐면요. 명제는 가정과 결론이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가정인 명제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하는 명제를 Q라고 한다면 명제는 항상 이면이라는 놈과 이면이라는 놈을 사용해서 바로 명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면 결론이다. 바로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새로운 명제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첫 번째가 앞뒤를 바꾼 명제, 역명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역명제는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앞뒤를 바꾼 명제니까 어떻게 생겼겠어요? 앞뒤를 바꾼 명제면 Q이면 P이다.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명제를 우리는 무슨 명제라고 한다? 역명제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역명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제는 이명제인데요. 이명제라는 것은 어떤 명제냐면 바로 앞뒤를 부정한 명제를 이명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정이라는 건 우리 전번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바로 not이라는 걸 쓴다라고 그랬죠. 부정할 때는. 그래서 not P면 not Q이다로 바꾸는 형태를 바로 우리는 이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명제라고. 자, 그러면 바로 이 역명제에 이명제도 쓸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명제에 역명제도 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놈의 역명제가 요놈이라고 그랬죠. P면 Q이다의 역은 요놈이라고 그랬고요. 요놈의 이명제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요놈의 이명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는 부정을 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바로 앞뒤를 부정하게 되면 not Q이면 not P다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요 둘 사이의 명제는 서로 어떤 관계가 될까요? not P면 not Q이다, not Q면 not P다. 바로 앞뒤가 바뀐 형태의 명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역명제가 또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대각선 명제에 해당하는 내용, 즉 역과 이를 한번 거치든지 이와 역을 한번 거치게 되면 바로 P와 Q의 순서가 바뀌면서 부정하게 되는 명제가 나오죠. 이 명제를 우리는 무슨 명제라고 하냐면 바로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대우명제라고 해요. 즉 대우명제는 바로 이렇게 대각선 명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 명제가 될 때 대우명제가 된다. 대각선, 대우명제.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만약에 최초의 명제가 만약에 참인명제였다면 항상 참입이 되는 명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명제냐면 바로 그놈의 대우명제인 요 명제도 언제나
참이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쯤에도 얘기했지만 역도 반대의 개념이고 이도 반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대의 반대는 그대로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참인명제였으면 그놈의 대우명제도 언제나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요명제가 참이었다면 바로 이것의 대우명제인 요명제가 바로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하지만 한 가지 또 주의해서 알아둬야 될 것은 이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놈의 역이나 이가 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거짓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 명제가 참이고 그놈의 역면제가 거짓이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래의 명제의 이 명제도 요놈과 대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바로 거짓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우명제는 참이 되는 TFFT의 형태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 형태는 크게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겠네요.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요. TTTT. 그죠? 이렇게 될 수 있죠. TFFT.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FTTF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FFF도 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 유념하면서 우리 문제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죠. 자, 먼저 역이대우에 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명제의 역이대우를 말하고 그들의 참거짓을 밝혀라 그랬습니다. 역이대우를 말하고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보죠. x가 8의 약수이면 x는 16의 약수이다 그랬어요. 역이대우를 하나씩 써보죠. 역이라는 것은 앞과 뒤를 바꿨다란 뜻이죠. 그래서 x가 16의 약수이면 화살표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8의 약수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명제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과 결론을 부정한 명제라고 그랬죠. 앞에도 부정하고 뒤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8의 약수가 아니라면 그러면 16의 약수도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대우명제죠. 대우명제는 바로 이 명제를 갖다가 앞뒤로 바꿔버리면 바로 대우명제가 되겠죠. 16의 약수가 아니면 바로 8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대우명제가 되겠습니다. 참거짓의 판별을 이제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참거짓의 판별은 아닌 걸 갖고 놀기엔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뭐냐 하면 최초의 명제와 역명제의 참거짓만 판별을 하면 되겠죠. 왜? 최초의 명제의 대우명제는 이것일 테고 역명제의 대우명제는 이 명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둘의 진리값은 서로 똑같겠고요. 요 둘의 진리값은 서로 똑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 최초의 명제의 참거짓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죠. 최초의 명제는요. 8의 약수와 16의 약수가 있어요. 그죠? 누가 누굴 포함할까요? 약수는 큰 숫자가 포함하니까 16의 약수가 이렇게 포함하게 되거든요. 그죠? 들어가는 것은 역시 화살표 방향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바로 이 최초의 명제의 진리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작은 놈이 큰 집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죠. 들어가도 남죠. 그죠? 그래서 요 명제는 바로 우리가 참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요 명제가 참이니 이놈의 대우명제인 16의 약수가 아니면 8의 약수가 아니다도 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거꾸로 역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16의 약수가 포함을 하게 되는데요. 16의 약수가 이렇게 포함하게 되죠. 그죠? 큰 놈이 작은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명제는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역명제서부터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역명제는 어떻게 되냐면 앞뒤를 바꿔라 이런 뜻이죠. 그러면 A는 0 또는 B가 0이면 A와 B를 곱하면 0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이 명제는 앞뒤를 부정한 거예요. 그죠? 앞을 부정하면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면 이렇게 되겠죠. 0이 아니라면 A는 0이 아니고 이렇게 되겠죠. 또는은 그리고로 바뀌니까 and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B는 0이다의 부정은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대우명제 쓸 수가 있겠죠. 대우명제라는 것은 바로 이 명제의 앞뒤를 바꾼 거니까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면 A와 B를 곱한 것도 0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아닌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대우명제, 즉 진리값이 참거짓이 똑같은 동일한 성질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요. 바로 요 명제와 진리값이 똑같은 건 바로 대우명제와 똑같은 진리값을 갖겠고요. 역과 이 명제끼리 또 대우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얘네 둘이 진리값이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만 판단을 해주면 되겠죠. 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에서 여기에 주어진 원래의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면요. 두 수를 곱해서 0이 된다면 A는 0 또는 B는 0이다. 즉, 둘 중에 하나 이상은 0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결국은 요거는 지금 둘이 어떤 명제냐면 서로 같은 명제죠. 서로 같은 명제입니다. 그죠? A, B는 0을 풀어라 하면 A 또는 B는 0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 명제랑 요 명제가 서로 같은 명제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게 언제나 참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거꾸로 바꿔도 A는 0 또는 B가 0. 둘 중에 하나가 0인데 그 둘을 곱해버리면 0이다. 이것도 참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명제는 지금 전부 다 TTTT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대우에 관한 내용 한번 다뤄봤고요. 이 외에 이제 한 가지 더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3단 논법이라는 겁니다. 우리 3단 논법을 선생님이랑 잠깐 볼게요. 이건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요. 자, 3단 논법이란 무엇이냐면 3단 논법이란 P이면 Q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떤 성질이 돼버리냐면 P이면 R이라는 성질이 되는 것을 바로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선생님은 천재다. 천재는 머리가 좋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란 얘기죠? 머리가 좋다. 싫어요? 예, 그렇게 되죠. 선생님은 천재다. 천재는 머리가 좋다. 선생님은 머리가 좋은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단 논법이라는 문제를 3단 논법이라는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논법 문제를 한번 보죠. 자, 두 명제 P이면 Q이다와 나달이면 나Q이다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그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나Q이다도 참이라고 할 때 다음 명제 중에서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그랬죠. 그죠? 틀린 것을 찾아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참인 명제를 살펴보면요. P이면 Q이다가 참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참이라고 그랬냐면 나달이면 나Q이다. 요 놈이 참이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얘네들 명제가 참이란 얘기는 이것들의 어떤 명제도 항상 참이겠어요. 그렇죠. 대우 명제도 참이죠. 아, 선생님 왜 갑자기 대우가 나오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에는 지금 낫이 없는 것들의 명제고요. 얘는 낫으로 구성된 명제들이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3단 논법을 쓰기가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각각의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이놈의 명제들을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놈의 대우 명제가 진리값이 똑같을 테니까 써보면요. 앞뒤를 바꾸면서 부정해야 되니까 낫Q이면 낫P다로 바뀌게 되겠고요. 자, 요 명제를 역시 대우 명제 써보게 되면 바꾸면서 부정해야 되니까 Q이면 R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즉, 낫이 없는 것들을 묶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낫Q이면 낫P이고 그 다음에 나달이면 낫Q이다. 이렇게 한 가지를 또 묶어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노란 것을 묶은 것은 P이면 Q이고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라는 조건을 하나 묶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묶인 거는요. 나달 요 두 개가 연결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간 거겠죠. 그래서 또 하나 묶인 거는요. 나달이면 낫Q이고 낫Q이면 낫P다.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 개를 거꾸로 싹 다 PQR을 RQP로 바꾸면서 부정을 한 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바로 이것들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언제나 참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항상 참인 겁니다. 거꾸로 갈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겁니다. 무조건 거짓이 아니라.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1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Q이면 R이다 그랬어요. Q이면 R이다.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P이면 R이다 그랬어요. P이면 R이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갔죠? 역시 맞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나달이면 낫P이다. 나달이면 낫P이다. 이쪽으로 갔죠. 그죠? 역시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낫피이면 나달이다. 낫피이면 나달이다. 거꾸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모릅니다. 항상 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4번이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는 낙큐이면 낫피이다죠. 낙큐이면 낫피이다.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죠? 맞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한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필수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시작하십시오. 자, 되셨죠? 자, 그러면 확인 체크 문제 선생님하고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체크 문제. 자,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명제의 여기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조사하여라 그랬습니다. 여기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조사하여라 그랬죠. 자, 해보죠. 자, 첫 번째는 이제 부등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여기 대우를 써봐야 되겠죠? 자, 역부터 한번 써보죠. 역. 역은 앞뒤 순서 바꾼 거니까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 명제는 앞뒤를 부정한 거니까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면 x제곱은 4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요. 대우 명제는요. 바로 이 명제의 앞뒤를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이 4보다 작으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해보죠. 그러면 요 놈과 요 놈이 선생님이 같다고 그랬죠, 진리값이.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진리값이 같다라고 그랬어요. 자, 이 부등식의 해법은 어디서 가지라고 그랬냐면요. 바로 수직선에서 가지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먼저 밝혀야 될 게 뭐냐면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바로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x제곱이 4보다 크다인데요. 우리가 2차 부등식의 해법을 다룰 때 다루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이 1보다 크다가 있고요. x제곱이 1보다 작다가 있다고 합시다. 이건 참고로 우리 학생들이 미리 좀 알아두셔요. 자, 이렇게 되면요. 어떤 내용을 다룰 수가 있냐면요. x제곱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보다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수직선 0을 기준으로 해서 1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어디에 있을 때 바로 1보다 커지게 될까요? 떨어진 거리가 1보다 클 때를 의미하죠. 이렇게.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 x제곱이 1보다 작아지려면 바로 요 사이에서 이렇게 놓을 때 x제곱이 1보다 작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부분은 뭡니까? x제곱이 1이 될 때가 되는 거죠. 바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x제곱이 1보다 작다고요. 요 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x제곱이 1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을 할 때 이렇게 해주시면 좀 편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요쪽은 양쪽에 있는 가장자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일 때는요. 가장자리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돼요. 가장자리.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요 사이 범위가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사이 범위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기억이 쓰여지면 가장자리. 그 다음에 요렇게 쓰여지면 사이 범위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우고요. 원래의 문제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래요. 그죠? 그러면 범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상에 표시를 해보면 우린 두 가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요 놈하고 영명제만. x가 2보다 크면 그랬죠.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크다가 있겠고요. 2보다 크다가 가정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이 4보다 크다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또 있을 텐데 요 놈보다 크거나 같고 요 놈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자리란 뜻이니까 요쪽하고 요쪽을 의미하죠. 그죠? 누가 누굴 포함하냐면 바로 결론이 가정을 이렇게 포함하는 형태가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화살표 방향은 이쪽이니까 바로 작은 놈이 큰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나머지 요거를 보게 되면 거꾸로 x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요 놈이 요 놈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포함 관계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큰 놈이 작은 집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 명제는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밝힐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가 4의 배수, 12의 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명제서부터 살펴보면 역은 앞뒤 바꿔라 그랬으니까 12의 배수, 12배수이면 4배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명제는 앞뒤를 부정해라. 4배수가 아니면 바로 12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대우 명제는요. 바로 요 놈의 앞뒤를 바꾸면 되니까 12배수가 아니면
그 다음에 4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좀 빨리 구해볼게요. 자, 요놈과 요놈의 명제, 요놈과 요놈의 명제가 진리값이 서로 똑같을 텐데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요. 4의 배수, 12의 배수. 누가 누굴 포함하죠? 그렇죠. 4의 배수가 12의 배수를 포함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니까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큰 놈이 작은 집에 들어가겠대요. 못 들어가죠. 이건 거짓이죠, 거짓. 그죠? 자, 거꾸로 요놈은 앞뒤가 바뀐 거니까 이렇게 돼서 작은 놈이 큰 집에 들어가는 거죠. 참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놈과는 정반대죠. 그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인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그랬는데요. 영명제서부터 살펴보죠. 역은 어떻게 될까요? 앞뒤를 바꾼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뭐다? 합동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이명제는요. 이명제는 부정하는 거죠. 합동이 아닌 삼각형은 넓이는 어떻다? 넓이는 같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대우명제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놈의 앞뒤를 바꾸는 거니까 넓이가 같지 않으면 합동인 삼각형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네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요 둘의 진리값이 같겠고 요 두 개의 진리값이 같겠죠. 생각을 해볼까요? 합동인 두 삼각형의 넓이는 같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합동인 두 삼각형은 당연히 넓이가 같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면 합동일까요? 그건 아니죠. 삼각형은 밑변과 높이의 길이만 같으면 그놈은 넓이가 같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합동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거짓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선생님 여기다 써볼게요. 자, 먼저 역부터 써보게 되면요. 역은 x랑 y를 곱한 것이 6이면 x는 2 그리고 y는 3이다가 되겠고요. 이명제라는 것은 부정을 한 거니까 x가 2가 아니거나가 되죠. 이거였으니까. 그다음에 y가 3이 아니면 x랑 y를 곱한 것 역시 6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대우명제는요. 대우명제는 바로 요 놈의 앞뒤를 바꾼 거니까 xy가 6이 아닌 것은 x가 2가 아니거나 y가 3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참고지수를 밝혀볼까요? 자, 최초의 명제서부터 살펴보면요. x가 2이고 y가 3이면 xy는 6이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죠. 2, 3은 6이니까요. 그죠? 그럼 요게 참이니까 요 놈의 대우명제도 역시 참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거꾸로 쓴 x랑 y를 곱해서 6이 되면 x는 2이고 y는 반드시 3이 됩니까? 아니죠. 2, 3이 아니어도 1, 6이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건 거짓이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놈의 대우명제인 요 놈도 거짓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확인 체크 22번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끝나버렸네요. 그쵸? 예, 여기 한 문제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역이 대우에 관한 명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이제 역이 대우가 뭔지 아셨죠? 그죠? 역이 대우 명제들도요, 충실히 해둬야 요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될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열심히 해두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바로 우리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